어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171톤급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유람선에는 모두 109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자 없이 15분 만에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초된 유람선 27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라고 해서 논란인데요. 올해 5월에는 마을 주민들이 해당 선박의 운항을 반대하는 청원서까지 해경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홍도 마을 주민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듣고요. 전문가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도 주민이시죠?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홍도 주민 여러분들 참 큰일들 하셨던데요. 먼저 사고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유람선이 어제 4대가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 유람선이 아닌 그 다른 유람선에서 이제 무전으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사고가 난 지점은 홍도 2구 마을 인근인데요. 예. 그쪽 부근은 이제 암초가 그 근처에 하나 항상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반 배들도 거기를 지나가는데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지점이 매번 유람선이 지나는 코스인가요? 네, 그 인근으로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암초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겠네요. 여기 홍도 주민이 운항하는 배들은 그 선장으로 계신 분들은 그거 뭐 알고 있어서 거기를 반경을 넓게 그려서 이렇게 지나가곤 하는데 예. 어제 그 유람선에 승선하신 선장님은 외부에서 오신 지 한 15일 정도 돼가지고 사전에 인지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주의 깊지 않게 운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항로다 보니까 네네. 그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지금 우리가 하는 상태군요. 예. 그래요. 근데 어제 이 사고 유람선 박항서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참 다시 한번 좀 가슴이 철렁했는데 말이죠. 네. 더구나 이 배가 27년이나 된 배라면서요. 네, 그 일본에서 27년 운항하다가 예. 올해 이제 한국에 수입돼서 이제 운항을 하게 됐는데 예. 그 주민들이 이제 뭐 따로 27년 된 배에서 위험하다 뭐 그런 느낌에서 청원서를 낸 게 아니고 예. 이제 27년 세월호 사건이 막 터지고 난 후라 27년 된 배가 홍도에 오게 되면 이제 홍도의 관광지다 보니 관광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신감이나 이제 걱정스러움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운항허가를 내주십사 하고 이제 청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주민들도 참 불안감이 컸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선박 검사 결과는 양호하다는 합격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 운항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네네. 일단 관할관청이 판단을 한 건데. 네. 예. 근데 혹시 이후에 해경이 한 얘기는 없나요? 선박 안전기술공단에서 이제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진행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박항서가 운항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5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세월호 사고 직후군요. 예.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해경에 이런 어떤 반대 청원서도 제출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어쨌든 어제 전원 다 구조가 되고 특히 주민들이 아주 대활약을 하셔서 사고가 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다 구조가 되는 정말 다행스러웠는데 어쨌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들은 좀 안 좋으셨겠어요. 엄청 동네 주민들 모두가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접하고 이제 마을 방송으로 전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작은 어선들을 타고 전부 다 사고 해역으로 전부 다 출동을 했죠. 그렇죠. 여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닷가 여행지가 이제 손님들이 반절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또 여기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하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놀라서 아예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가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민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도 주민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한국해양대 공기령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번 유람선 사고 원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어제 그 바다에 파도가 좀 높았습니다. 예. 그 풍랑주의보가 되면 출항이 정지가 되는데 풍랑주의보 기준이 바람 세기가 14ms인데 어제 10m 정도 됐으니까 거의 풍랑주의보 정도대로 파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만물상이라는 바위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선장이 아마 그 바위 가까이다가 배를 댔는데 예. 파도나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배가 밀리지 않겠습니까? 예. 밀리게 되면 이제 육지에 붙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급히 배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엔진과 탈을 사용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설령이 아무래도 노령화되면 이 타가 즉각 안 먹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은 배도 설령이 오래되면 노화되면 그 고장이 잦아지고 이런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이 좀 위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노후 선박이 위험해서 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이 선박은 20년 이하까지만 운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그러니까 연안 유람선의 경우에 20년 이하로 제한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그 밑에 조항 2에 단수 조항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예. 관할 관청은 항해 능력이 충분하여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설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그 단수 조항으로 그 선박 검사를 한 그 선박 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항해에 안전하다고 해서 아마 그렇죠. 설령이 문제가 없다라고 연장된 것 같은데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이 아무래도 오래되면 뭐든지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서 쓰던 그 노화 선박을 들어와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운항할 게 아니고 국가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안전 제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박을 처음에 만들 때 이 선박 금융을 해서 좀 새로 배를 만들어서 해운 업체가 그 운항해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공영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지나면 국가가 새로 배를 지으면 선박 금융을 하기 때문에 해운업체가 더 이상 15년 이상 된 배를 운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되면 금융받아서 하면 더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배가 노후화되면 그 운항 경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배 사오는데도 그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에 그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위험이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준공영제 연안 여객선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노후 선박들 이렇게 계속 수입되고 있는 추세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요. 교수님, 안전관리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된 거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연안 여객선으로 분류돼 가지고 해운법에 접촉을 받아가지고 이 법률 소관은 해수부가 하고 안전관리는 이제 해경과 해운조합이 하는 것으로 옛날에 여객선 그 세월호 사고 때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고는 또 똑같이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인데 유람선이라고 해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 법률이 또 돼 있습니다. 이 법률 소관은 또 소방방재청이고 또 안전관리는 이번처럼 바다에 항해하는 그 선박은 해양경찰이 하고 호수나 강을 또 유람선이 또 항해하는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들은 또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 선박 안전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이 선박이 안전한지 않은지 기술적으로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처럼 안전관리기관이 막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선박이 진짜 안전한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그 검사기관에 맡기긴 하지만 자체 기관에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안전기관에 끌리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또 안전기관은
지난 세월호 사고처럼 좀 허술하게 안전관리나 검사를 해서 뭐 사고를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다중 이용 선박이라고 해서 이 세월호 같은 여객선이나 이번 유람선이나 그다음에 낚시여선이나 수상 레저보트 같은 경우 요즘 수요가 많아지고 우리나라 연안에 한 2만 척 이상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을 그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또 관련 법들도 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세월호도 그 설령 연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유람선도 똑같은 설령 연장인데 관련 법은 또 다른 법의 접촉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 선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점검관리에 대한 변화는 좀 있다고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고 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법들이 정부 조직법부터 시작해 국가안전처에서 국회에 됐는데 전부 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100일 이상이 지났는데 처리되지 않았고 이런 관련 법들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후속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0일여 지나가면서 그 해상에서의 안전은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나 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이고 하고 또 소식 듣고 놀랬다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서 빨리 이런 사후 대책들 좀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 해상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가지만 좀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상 관련 법률들이 한 30년 전에 기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시행령이 이렇게 바꿔져 있었고 또 관련 법들이 이 4개, 5개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선은 어선대로 따로 관리하고 낚싯배는 낚싯배대로 관리하고 이게 이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각각 분산돼 있고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그 해양에서의 그 레저 활동이라든지 해양 관광 이런 것들이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30년 전 법이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기령 교수와